안녕하세요. 기장 김지아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는데요. 그 후기를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뒤쪽에서는 백신 접종을 실제로 맞으러 가면서 느꼈던 거 24시간 지날 때, 48시간 지날 때마다 영상을 찍었고요. 그때마다 느낀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당히 백신을 빨리 맞은 편이라서 주변에서도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을 맞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프진 않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들 궁금해해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찍게 됐고요. 일단 백신을 맞게 된 건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한 병, 이 바이알 하나를 열게 되면 10명을 접종시킬 수 있는데요. 11명까지 접종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은 10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잔량 주사기, 마지막에 남은 잔량까지 짜낼 수 있는 그 주사기 때문에 한두 명 더 접종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기본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명을 접종시킬 계획인데 그 사람이 맞을 차례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 예약자가 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백신은 개봉 후 6시간만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쇼가 나타날 때마다 그러면 접종 인원만 줄어들고 이 백신은 버려지는 셈인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그때 병원 근처에서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기자 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아닌데 지금은 우선 접종 대상자만 맞고 있죠. 그런데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지만 병원에 대기 명단을 올려놓고 노쇼가 나면 저를 불러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일반 병원들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백신 접종 병원들에 전화를 해서 그 전에 이 30세 미만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른 병원들에 전화를 해서 제가 접종 대상자는 아닌데 대기 명단에 올려둘 수 있다고 들었다, 대기 명단에 올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에 전화를 돌려봤어요. 집 근처나 혹은 회사 근처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한 10군데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만, 딱 한 병원에서만 대기자 명단에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기자가 이미 50명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차례 올 때까지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 뉴스가 워낙 많고 정말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미접종자, 그러니까 노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실제 미접종자 비율은 0.68%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고 전화를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한 5월 4일 한 3시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노쇼가 나왔는데 접종을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마침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크게 아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좀 약간 복잡한 건 있었는데 솔직하게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맞으러 갔습니다. 일단 저는 빨리 맞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입국 시에 백신 접종을 하면 2주 격리를 면제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결정을 했고요. 예방접종 증명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접종을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데 그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를 하고 음성 나오면 바로 격리가 면제됩니다. 어쨌건 예방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거죠.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입국 후에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남는 백신이 버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5월 4일에 전화가 와서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요. 바로 올 수 있냐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뭔가 떨리긴 하는데 맞기로 했으니까 맞아야죠. 비도 추적추적 오고 컨디션도 아주 좋지는 않지만 하여간 일단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맞았습니다. 뭔가 맞고 나니까 후련한 느낌도 있고 맞는 게 아주 순식간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주사가 아프지 않고 맞고 바로 끝입니다. 일단은 의사 선생님께서 맞기 전에 젊으신데 맞으면 면역 반응이 좀 더 거셀 수 있다, 더 아플 수 있다 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부작용 비율이 극히 적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이상 증세가 없으면 집에 가라고 해서 30분 대기하다가 타이레놀 하나를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연하겠지만 아무렇지 않긴 한데 당연하게도 맞은 직후니까요. 보통 시작이 한 10시간 뒤쯤에 아프기 시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코로나 백신을 몸에 담고
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12시간 정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접종을 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뭐 별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원래 주사를 맞으면 이제 팔이 좀 아프잖아요. 팔이 좀 아프고 약간 저린 느낌,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다른 상황이 있으면은 찍어보겠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지 한 18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아침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깼습니다. 예, 완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깼는데 깨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좀 낫네요. 예, 그리고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약간 감기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오한이 들거나 뭐 다른 지금 맞은 사람들 증세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자기 전에 타이레놀 2개 먹고 잤거든요. 그게 좀 효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깼습니다. 그리고 팔이 아픕니다. 이거는 뭐 아마 주사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팔이 너무 아파요. 일단은 18시간째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이 18시간째 영상 그리고 지금 사이에 굉장히 좀 약간 후폭풍이 한번 왔습니다. 머리가 엄청 지끈거리고 피로가 엄청 심한데 독감 걸렸던 그런 느낌. 한 4시간씩 3일 자서 엄청 피곤한데 감기가 왔다는 그런 과거가 생각날 정도로 살짝 꽤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좀 나아졌어요. 또 일단 지금 다시 또 한번 후폭풍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24시간 지나면 좀 괜찮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지 약 한 30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젠 좀 나아지는 느낌인데 제가 전날 오후 4시쯤에 맞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다음날 오후 6시쯤부터 정말 미친 듯이 잠이 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졸려서 거의 기절하듯이 잠이 쏟아져서 그대로 잠들고 한 4시간 정도를 거의 그대로 뻗어 있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확 좋아진 느낌이에요.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기 전에는 엄청 몸이 무겁고 좀 더 뚱뚱하지만 그 무거움이 아니라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되게 머리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 4시간을 자고 일어나니까 거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니까 좀 나아지네요. 보통 여기서 이제 막 다시 증상이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면밀하게 굉장히 미세하게 보면은 평소보다는 뭐 아주 개운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약간 뭐 그런 정도지 실질적인 뭐 업무나 이런 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대략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 2차 접종 때는 훨씬 이런 증상이 좀 덜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전체 접종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3 이상 넘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다음 날은 꼭 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이따 정리를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은 약 72시간 정도 거의 한 80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48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뭐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48시간 지나고서부터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자기 몸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미세하게 평소와는 다른 게 좀 있긴 했어요.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60시간 지나면서는 뭐 거의 평소와 같았고요. 다만 이 팔이 상당히 아픕니다. 주사 맞은 팔이 상당히 아픈데 이건 뭐 5일 이상 간다고는 하는데 뭐 주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들 뭐 주사 맞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심각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앓은 것 같진 않고 더 심하게 앓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런 짤을 봤어요. AZ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솔직 후기 블로그 글인데 소주 5병 먹고 일어난 것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30대인데 맞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특히나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난 것도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되게 소주 5병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맞고 나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맞기 전에 그러니까 접종을 받기 전에 이틀 정도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안 되면 최소 다음날 정도까지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맞은 사람들 얘기를 나눠보면은 뭐 다들 일반적인 업무를 하기는 꽤 빡센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심하게 온다거나 저처럼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각자 증상은 다르지만 하여간 최소 하루 24시간 뭐 길면은 48시간 이상 일상적인 업무나 생활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이레놀을 뭐 선제적으로 먹으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도 뭐 선제적으로 먹어서 뭐 사실 안 먹었을 때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안 먹었으면 타이레놀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겁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다들 먹으라니까 그건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접종은 7월 20일이고요. 2차 접종까지 맞으면은 저는 일단 한 달나 끝나는 셈입니다. 당장은 뭐 백신 공백으로 인해서 백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노쇼 백신을 맞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추가로 도입되는 5월 14일 이후에 한번, 그러니까 5월 셋째 주 이후에 가까운 접종기관에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이 이제 노쇼 백신 물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앱을 통해서 예방접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한 접종 희망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5월 말 이전에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이 노쇼 백신을 전화로 예약하는 건 지금 백신이 없어서 당분간 또 접종도 못하고, 그리고 이 백신 앱도 스마트폰 앱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러니까 5월 14일 이후에 백신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하여간 전화 예약은 앞으로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미국 같은 데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기 프로필 사진에 마크로 I got my COVID vaccine, 나는 백신 맞았다 뭐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2차까지 맞고 해야겠죠. 뭐 어쨌건 2차 맞을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